한국 사속이 사랑. 애달고 절절한 편지를 주고받은 추사 김정희와 예안 이씨. 추사 김정희는 추사체라는 명필로 널리 알려졌지만 북학파 박제가의 제자이며 청나라에서 옹방간과 같은 뛰어난 학자로부터 고증학과 금석학을 배운 학자입니다. 1819년 34세 나이로 과거에 합격하고 성균관 대사성, 이조 참판 등의 벼슬을 지냈습니다. 그는 유배도 여러 차례 받았는데 고금도, 제주도, 함경도, 북청 등으로 귀향을 갔었고 제주도 유배 당시에 그린 세안도가 매우 유명합니다. 김정희는 과거를 치르기 전에는 전국을 유람하며 금석학을 연구해 33세 북한산에 올라 그곳에 있는 비석이 무학대사가 세운 비석이 아니고 신라진흥왕이 세운 순수비라는 것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정희는 15세 한산 이씨와 혼인을 했지만 한산 이씨는 5년 만에 세상을 떠났는데 김정희는 아내를 위해 3년상을 치른 뒤 23세 19이었던 예안 이씨와 재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와의 함께할 시간은 많지 않았는데 친아버지가 경상감사로 대구에 부임하자 김정희는 봉양차 따라갔어야 했고 아내는 서울 본가에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집안일을 했어야 할 아내가 안쓰러웠던 김정희는 여러 번 한글 편지를 보냈는데 그의 편지에서는 손자의 탄생, 혼사와 회갑, 가족의 죽음, 의복 문제, 노환과 질병에 대한 고통 등 여러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답장이 오지 않으면 부끄러워서 못 보내느냐고 은근히 채근하기도 했고 반대로 아내가 대구로 가 있을 때 한양에서 편지를 보내기도 했는데 이때는 쑥스러워하면서 어란을 챙겨와 달라고 부탁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지난번 인편에 적은 글을 보니 든든하오며 그 사이에 몸 편안하시고 아버님이 순회행차는 안녕히 돌아와 계시옵니까? 엎드려 생각하는 마음 끝이 없사오며 나는 대체로 편안하오나 당신이 근심하고 어지러운 일 많으니 답답하옵니다. 내 행이 곧 올 것이니 어떻게 잘 준비하여 오시옵소서. 어란 많이 얻어가지고 오시옵소서. 우습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 아이는 없다 보니 김정희가 바깥을 돌아다니는 일이 예안 이씨에게 신경이 안 쓰일 수는 없었습니다. 김정희의 아버지가 평안감사로 평양에 있었던 1828년 김정희가 43살이었을 때 기생 죽향과 연문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열어준 환영잔치에 죽향이 참석했습니다. 죽향은 시를 잘 짓고 그림도 잘 그리는 도도한 기생으로 김정희도 그녀의 매력에 빠져들었는데 김정희가 죽향에게 준 시가 완당전집에 전합니다. 높이 솟은 저 대 하나 향기로 뭉쳐있고 노랫소리는 푸른 마음에서 길게도 늘어지네. 관아에 벌은 꽃 훔칠 기약을 찾고픈데 높은 절개에 어찌 엉큼한 마음 지닐 수 있으리. 이름 먹은 원앙새 2마리가 정겨운데 도대체 누가 자운인고. 서경의 새원님을 한번 보게. 풍류 소문 낭자한 옛날의 두목일세. 첫 시구는 일죽정정 일념향으로 기생의 이름 죽향을 넣어 지은 것이고 두 번째 시에 나오는 자운과 두목은 당나라 때 유명한 기생과 시인으로 죽향과 아버지 평안감사를 그들에 빗댄 것입니다. 그런데 죽향은 나이 많은 평안감사에는 흥미가 없었던 모양으로 김정희에게 시를 보내 마음을 전했습니다. 완당 전집에는 이튿날 또 죽등의 시를 써서 보내오니 희롱삼아 전운을 달아 다시 붙이노라라는 시가 있는데 죽향에게 보낸 시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손만 대면 봄이 되는 대나무 한 가지를 시로 그려내니 애정의 시로리가 하늘하늘 뜰에 드니 갑자기 소상강 빛이 되어 분에 넘치는 맑은 기운 낮 꿈에 남아도네. 내게 온 시 손에 쥐니 대나무 가지일세. 동산 그늘 비 같고 꿈 또한 신락 같네. 그대 가슴 속엔 오직 내 대나무뿐이니 찬연스럽게 웃고 또 웃음을 니아알리오. 대나무가지 즉 죽지는 당나라 때 시인 유우석이 귀양 가서 지은 시집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이 시집은 남녀의 정사를 노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정희와 죽향이 서로 사랑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서로 썸을 탄 것까지는 확실한 것 같은데 이 일이 아내에게 전해졌습니다. 김정희의 여동생 중 하나가 일러 바친 것으로 김정희는 해명 편지를 써서 아내에게 보냈습니다. 나는 편안하오며 집의 일을 잊고 있사옵니다. 당신께선 다른 의심하실 듯하오나 이 실의 편지는 다 거짓말이오니 곧이 듣지 마옵소서. 참말이라고 해도 이제 늙은 나이에 그런 일에 거리낄 것이 있겠습니까? 김정희 나이 43이니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늙었다고 하기 어려운 나이지만 조선시대에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던 모양으로 이후 죽향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전해지지 않아 확실히 관계를 단절한 것 같습니다. 김정희의 아버지인 김노경은 보위 벼슬을 20년이나 했지만 당시 권력을 휘두르던 안동 김씨 세력의 음모에 김정희가 45살 때 완도로 유배를 갔습니다. 김정희도 10년 후인 55세의 제주도에서도 험지인 대정현으로 유배를 가는데 위리안치로 집 주변에 가시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서만 살게 하는 벌을 받습니다. 한양에서 가장 먼 세상의 끝의 섬, 제주에서 홀로 귀양살이하는 김정희의 마음은 참혹했을 것이지만 그는 울분과 원망 대신 오로지 글씨를 쓰고 또 썼다고 합니다. 그는 유배 후에는 더욱더 아내에게 열심히 편지를 쓰는데 자신을 걱정할 아내를 위로해주고 집안일에 대해 잘 다스려달라며 종손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병으로 아프다는 연락을 받자 걱정되어 요양 중인 아내의 친정에 편지를 보냅니다. 어느덧 동지가 가까운 데의 병은 어떠하옵니까? 벌써 석 달이 넘었으니 원기와 범절이 오죽 쇠했겠습니까? 일이 떨어져 있어 염려만 할 뿐 어찌할 길이 없사오며 먹고 자는 모든 일이 어떠하옵니까? 그동안 무슨 약을 드시며 아주 자리에 누워 지내셨습니까? 간절한 심사를 갈수록 진정치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를 쓰기 하루 전에 예한이 씨는 11월 13일에 사망하는데 그 소식을 모르는 김정희는 18일에도 편지를 써서 아내를 걱정합니다. 그가 아내의 부고를 들은 시기는 이듬해 1843년 1월 15일로 유배지인 제주도에서 그는 통곡을 합니다. 귀한 길에 그 험한 제주 바다를 헤치고 올 때도 꿈쩍하지 않았던 김정희였지만 아내의 부고에는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는데 다음은 그가 아내를 위해 쓴 제문의 일부입니다. 아, 나는 형고가 앞에 있거나 유배지로 갈 때 큰 바다가 뒤를 따를 적에도 일찍이 내 마음이 이렇게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의 상을 당해서는 놀라고 울렁거리고 얼이 빠지고 혼이 달아나서 아무리 마음을 붙들어 매려 해도 그럴 수가 없으니 이 여인 까닭이인지요. 아, 무릇 사람이 다 죽어 갈망정 유독 당신만은 죽지 말아야 했습니다. 죽지 말아야 할 사람이 죽었기에 이토록 지극한 슬픔을 머금고 더 없는 원한을 품습니다. 그래서 장차 뿜으면 무지개가 되고 맺히면 우박이 되어 좋기 공자의 마음이라도 뒤흔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30년 동안 당신의 효와 덕은 온 집안이 칭찬했을 뿐 아니라 벗들과 남들까지도 다 칭송하지 않은 자가 없었습니다. 허나 당신은 이를 사람의 도리로 당연한 일이라며 즐겨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전에 내가 희롱조로 말하기를 당신이 만약 죽는다면 내가 먼저 죽는 게 도리어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당신은 깜짝 놀라 곧장 귀를 막고 멀리 달아나서 결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진실로 세속의 부녀들이 꺼리는 바이나 그 실상은 이와 같이 되는 경우도 많았으니 내 말이 다 희롱에서만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끝내 당신이 먼저 죽고 말았으니 먼저 죽는 것이 무엇이 유쾌하고 만족스러워서 나로 하여금 두 눈만 빤히 뜨고 홀로 살게 한단 말입니까? 저 푸른 바다, 저 높은 하늘과 같이 나야 하는 다함이 없을 따름입니다. 김정희는 제주도 유배를 와 헤어져 있는 2년 동안 9통의 한글 편지를 보냈는데 아내가 병이 나서 회복하기를 기원하는 편지를 썼을 때 이미 아내는 숨진 뒤였고 김정희는 그 아픈 심정을 시로 이렇게 읊기도 했습니다. 어찌하면 월화노인을 시켜 저승에 호소하여 내 새에 우리가 바뀌어 태어나게 할까. 나는 죽고 그대는 천리 밖에서 살아남으면 이 마음속 슬픔을 그대가 알 터인데. 학인으로 널리 알려진 추사 김정희 그 역시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워한 남편이었습니다. 사별 후 쓸쓸함을 이기기 힘들었던 추사는 어느 날 배소지에서 아내의 죽음을 애도함이란 시를 썼습니다. 나장월모 송명사 레세 부처역지의 누가 월화노인께 호소해서 내 새에는 당신과 나 서로 바꾸어 태어나 아사군생 천리에 사군지하차 신비 천리 밖에서 나 죽고 당신이 살아서 이 슬픈 마음 그대도 알게 했으면. 그리고 아내의 대상이 지난 2년 후 추사는 양아들 상무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느덧 새해가 이르러 대상이 언뜻 지나고 보니 너희는 몹시 애통하고 허전하겠거니와
나 또한 여기에서 한번 곡하고는 상복을 벗었단다. 그동안 제삿 날과 사당 참배하는 날이 차례로 이를 적이면 멀리서 해마다 허전한 마음이 더했단다. 김정희는 그림도 잘 그렸는데 제주도로 유배되고 5년 뒤에 세안도라는 그림을 그립니다. 이 그림을 보면 둥근 창문이 있는 허름한 집 한 채 곁에 소나무와 잣나무가 친구처럼 서 있어서 홀로 귀양살이하는 김정희의 외로움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의 왼편에 추운 겨울이 된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푸르게 남아있음을 안다라는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김정희는 귀양에서 풀려나도 다시는 혼이 나지 않고 글과 그림에 몰두하면서 여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오늘 한국 사속의 사랑은 애달고 절절한 편지를 주고받은 추사 김정희와 예안 이 씨의 사랑 이야기였습니다.